뮤직 매거진 뮤브 5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 편집장 장준하입니다. 이제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감사하시면 되는 우리 제3회 멤버 준환 씨가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두 분은? 그렇죠. 근데 저희 사실 근황이랄 게 없는 게 그냥 맨날 카톡으로 헛소리 하잖아요. 카톡방에서. 그렇죠. 셋이 카톡방이 있어서 얘기를 자주 하니까 우리끼리는 근황을 알지만 준환 씨의 근황을 또 우리 청취자들이 모르니까. 네. 근데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죠? 예, 뭐 늘 일상이 뭐 청약됐다거나 좀 로또가 됐다거나 뭐 어떤 그런- 큰 신변에 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이벤트. 있으면은 뭐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릴 텐데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네, 뭐 네, 예정 네. 있어요? 예정이요? 네. 뭐 청약이 될 예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자기 어떤 신상에 네네. 변화가 있을 예정이 있냐. 뭐 좀- 좋은 일 이런 거. 좋은 일이라 하면은 이제 네. 제가 헬스를 어, 밀어놨거든요. 네. 너무 가기 싫어서 네네. 한 달 밀어놨는데 음. 그 한 달 이제 곧 다가온다. 아, 다시 헬스를 가야 될 날이 온다. PT? 아니요, PT도 아니고 그냥 헬스. 오.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네. 너무 안 가가지고 제가 출석률을 보니까 6%더라고요. 안 간 거네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시 한 달 미룬 거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다니려고. 원래 또 생각 그렇게 헬스 이제 PT도 아니고 혼자 등록하면은 그냥 네. 가서 TV 박사 돼요. 러닝머신 앞에서 그렇죠. TV 잔뜩 보고 그쵸. 요즘에 5분 요약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요즘 광고 뭐 있는지 이런 거 다 빠삭하게 알아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뮤브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라면 아마 준한 편집장님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준한 우리 이진 편집장이 힙합 전문가거든요. 힙합 도사라서 오늘도 역시 힙합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뮤브 코너는 음악계의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직 코너라서요. 실시간 속보는 아니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은 소식들 뉴직 코너에서 한번 저희 만나보시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8월 24일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녹음하기 전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쵸. 만약에 막 다른 아이템 했는데 녹음하고 이 뉴스가 딱 전해졌으면은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뒷북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바로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 네. 소셜 미디어를 강타했고 이 갤러거 두 형제가 뭐 사진 찍은 거 합성이냐 아니냐 했는데 메이킹도 뜨는 거 보니까는 합성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 벌써부터 이 오아시스 음악을 뭐 잔뜩 돌려 듣고 있다 이런 뭐 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경 씨가 한번 이 재결합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녹음일 기준으로 얼마 전이죠. 8월 26일 Definitely Maybe 데뷔 앨범 요거 발매 30주년을 앞두고 오아시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미심장한 포스팅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네. 8월 27일, 그 2024년. 그래서 뭔가가 발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했죠. 설마 재결합인가? 근데 이제 올라온 소식이 27일에 2025년 오아시스 투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재결합을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영국이랑 아일랜드 투어만 확정이 났고 다른 페스티벌은 이제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고 스토리로 공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한도 한다면 페스티벌이 아니라 단공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재결합 소식은 이게 다예요. 그냥 포스팅에 올렸다. 음. 근데 이제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 밴드의 어떤 히스토리, 그다음 도대체 왜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 노엘이 나가게 됐는지 요 히스토리를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아시스는 사실 노엘, 그다음 리암 갤러거 형제가 주축이 된 맨체스터 출신의 밴드죠. 그래서 90년대 영국 음악을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의 반열에 오른 밴드입니다. 미국의 90년대 반문화 음악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얼터너티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국의 얼터너티브는 브리팝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브리팝을 대표하는 두 밴드가 오아시스 그리고 블러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브리팝 밴드들은 많은데 보통 이렇게 두 오아시스와 블러가 보통 미디어에서 많이 묘사가 되죠. 라이벌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밴드가 가장 대표적인 브리팝 밴드고 오아시스는 94년 데뷔 앨범 Definitely Maybe로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포머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이게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당시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단 2장의 앨범으로 X세대 우상으로 바로 떠올랐는데 그 이후로도 브릿 어워드 싹쓸이 하고 그다음에 그래미 시상식이 사실 미국 시상식이라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배타적인데 이 원더월이 베스트 록송에 노미네이션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아시스가 당시 영미 그다음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오아시스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 관계가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약간 꼬꼬무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더 웃겨드려요? 더 깔깔이 해요? 네. 조금 더 유머 첨가할 수 있나요? 사실은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았대. 막 이런. 네. 아니 뭐야 우리 준환 씨도 형제잖아요. 아, 그렇죠. 형이랑 사이 좋아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오.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삼촌뻘? 그 정도 되죠. 진짜요? 예, 10살 차이 나요. 그럼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지. 그쵸. 그럼 예. 초등학생일 때 형이 군인이었는데 진짜? 예, 어떻게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럼 이 오아시스 관계성 모르겠네. 전혀 공감이 안 되겠네. 이 오아시스가요, 원래 망나니 밴드 이미지가 있긴 했어요. 공연을 할 때 관객을 조롱도 많이 하고, 욕도 진짜 많이 먹었고, 둘 다 성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인터뷰 중에 다른 업계 사람들 욕하는 건 다반사고, 이제 블러 보컬한테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해서 굉장히 무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형제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죠. 네. 좋았다가 나빴다가는 기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면 언제 해체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밴드가 맞았어요. 1집 때부터. 그리고 이미 1집 활동 때 노엘이 잠깐 밴드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었고 이게 94년 공연 중에 리암이 이제 노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해요. 굉장히 뜬금없이. 그래서 노엘이 굉장히 화가 나서 밴드를 나갔고 이때 쓴 곡이 토크 투나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집 때는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몸싸움도 했대요. 뭐 머리를 치고 뭐 기타를 부셨댔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무대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무대에서도 몸싸움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집에 굉장히 히트를 했지만 싹수가 사실 보인 거죠. 여러 매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 재결합이라는 소식이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거고 이게 15년 동안이나 거의 사실 서로 쌩까고 살았거든요. 2009년에 그쵸. 해산을 했죠. 2009년에 싸우다 보니까 이제 재결합이 너무 대단해서 최근에 버라이어티라는 매거진에서 리암 대 노엘 싸움 탑 10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네. 리스트로 뽑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냥 미디어에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싸움이 많았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94년에 이제 NME 인터뷰를 하고 있던 중에 이거 유튜브에 누가 스크립트까지 한 톨까지 다 적어놨는데 여기 뭐가 락앤롤이냐 이거를 정의하는데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서 엄청 심한 욕설 무슨 새끼야 무슨 놈아 하면서 그럼 술 처먹고 이제 잡혀가는 게 락앤롤이면 그럼 너 훌리건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청 심한 욕설들을 주고받는데 이게 이미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개판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런 형제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형제 같은데 또 서로 우애도 또 깊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증의 관계라는 게 아까 뭐 준하 씨한테는 잠깐 얘기했지만 둘이 키스하는 사진이라고 알려진 그 병맥주를 나눠 먹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연 중에서도 서로 좀 이상한 자세로 뒹굴기도 하고 둘이 되게 볼뽀뽀도 많이 하고 좀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오히려 애틋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어요. 약간 애증 관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더 대면대면하고 소원하면은 더 싸우지도 않죠. 근데 워낙 친하고 서로 막 애틋하고 하니까는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감정 같아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으로 좀 싸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오아시스 다큐멘터리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정폭력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 노엘을 굉장히 많이 팼고 노엘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 맞지 않으려고 저항하면 자기 동생이 맞을까봐 그냥 다 맞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암도 어떤 자기 형에게 굉장히 어떤 부채감이 있고 노엘도 이제 자기 동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 널 보호해 줬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 약간 이런 몸빵으로 키운 동생.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미쳤어요? 왜? 아니 진짜로 몸빵이라뇨. 이 실제 아닙니까? 몸빵으로 키운. 막 이 당시에는 막 둘이 죽을 듯이 맞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어떻게 해서 살아있지? 이런 막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지금 이 사람이
노엘 갤러 이 형이잖아요. 6, 네. 7년생이고 그 아래 지금 리암이 72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럼 5살 차이면은 꽤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저도 동생이 6살 차이인데 제가 이제 어려도 동생은 그럼 애긴 거니까 그 터울이 꽤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막 한두 살 차이가 아니니까는 노엘이 아무래도 리암을 좀 더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엘이 15살일 때 리암이 10살인 거네요. 완전 애기네. 그쵸. 근데 좀 저로서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아버지한테 맞았잖아요. 네. 이 형제는 저는 형한테 맞았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사이 좋다면서요. 안 돼. 어릴 때는 훈육이 필요하죠. 아, 제가 좀 까불까불한 성격이었어서 어릴 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경이도 좀 있으면 때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아슬아슬한데 항상. 네. 달게 맞겠습니다. 네, 아주 이제 선을 잘 타요, 준하 씨가. 네네. 그래서 이제 패기 직전에 항상 멈추는데 어쨌든 이 둘이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 이제 2009년에 터지게 된 거죠. 2009년에 대중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 이제 싸우고 나갔냐. 근데 어떤 그들만의 가족적인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노엘이 완전히 나가고 공연 직전에 탈퇴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15년간 이제 재결합 소식 없이 리암은 기존 오아시스 밴드들이랑 BDI라는 새로운 밴드명으로 음악을 했고 노엘은 하이플라잉 버즈라는 아예 새로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15년 동안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며칠 전에 오아시스 투어 포스팅이 게시가 되면서 15년 만에 재결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여러 전 세계 매체들은 이제 대서특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투어에서는 최대한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예배 추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늘 새벽까지 영국 투어 티켓 선예매를 위한 이메일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쯤에 선예매 당첨자가 이제 이메일로 갈 거라고 해요. 저는 했거든요. 네. 정말로요? 런던에서 노쇼하려고. 뭔 개소리예요. 아니 카네처럼요? 아니 제가 사실 이 오아시스 공연이나 이 노엘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리암은 그 작년 서머 소닉 때 한 번, 그러니까 리암 보려고 간 게 또 아니어가지고 그냥 펜스 잡으려고 갔었고 사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음악을 제대로 라이브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막 좀 센세이셔널한 이 이슈가 터지니까 한 번쯤 현지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리암 보고 그냥 노엘 보고 그러면 그냥 오아시스 본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탁 해가지고 머리 한번 딱 섞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어서 머리 한번 흔들고 비빔밥도 꼭 비비지 않아도 그냥 수저를 이렇게 퍽 퍼가지고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완전체가 보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엘이랑 리암이랑 각자가 이제 공연을 할 때도 오아시스 노래는 몇 곡씩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도 맞아, 하고. 맞아. 근데 이제 노엘이 기타를 치고 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무대와는 또 다르니까 꼭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미 엄청난 수요가 몰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발표가 안 났지만 추첨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미 공연이 추가가 됐죠. 뭐 웸블리도 네. 추가되고 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만 수천억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월드 투어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대 1조 이상을 벌어들일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지금 스트리밍 수치도 엄청 뛰었을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진짜 솔직히 오아시스 뉴스 나오고 오아시스 노래 다 듣지 않았어요? 네. 저도 엄청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주행했습니다. 막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도 다 오아시스 노래 듣고 있는 거 인증하는 그런 거의 릴레이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리밍도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 같고 근데 저의 이제 걱정은 지금 내년 여름이잖아요, 투어가. 네. 그 전에 싸우지 않겠냐. 그래서 다들 그런다니까요. 한국에 올 때 갤러거가 한 명 올 것이냐, 2명 올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아니 한국에 안 올 수도 있죠. 네, 그쵸. 보네드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첫 공을 가야 됩니다. 그니까요. 첫 공은 어떻게든 하겠지. 한 번은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막 다들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뭐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장기전이 계약을, 될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이게.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뭐 거국적으로 이렇게 뭉친 만큼 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때 해산할 때도 사실 워낙 싸워온 그 세월이 길다 보니까는 네. 그때 기억나요? 해산할 때? 네. 그때 막
또 싸웠다니까는 사실 오아시스 그 둘이 싸운 게 뭐 뉴스거리나 돼요?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 뭐 싸웠나 보다 했어요. 그 근데 나갈 줄 몰랐거든요. 뭐 해체하는데 가지고 아유 맨날 또 저런 소리 하는데 뭐 진짜 해체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 발칵 뒤집혔었죠. 그쵸.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데 사실 그러고 저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래도 뭉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 골이 깊었어가지고 이번에는 15년이나 걸렸다고 하고 뭐 어머니도 따로 보러 갔었대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사이가 진짜 틀어졌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다시 뭉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공방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네. 그리고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공연 멘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때 조금 유해진 것 같다는 네. 반응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나이죠, 나이. 예, 철이 약간 든 이제 거죠. 마음이 연해지면서 좀 이렇게 다시 뭉치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준하 씨 오아시스 뭐 워낙 팬이잖아요. 아 오아시스 좋아하죠. 근데 오아시스 이제 세대는 아닌데 사실. 아무래도 이게 한국 내에서 그 브리팝 자체가 수요가 꽤 높아요. 네. 사실 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락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 링킨 파크 들어봐라, 뮤즈 들어봐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아시스, 블러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트리가 하게 그쵸. 되는데 네네. 네. 거기가 사실상 좀 국룰 라인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때 듣고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진짜 좋다. 오아시스 형제들은 대체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길래 아름다운 노래를 쓸까 하고 검색했다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 짤 이런 거 연타로 보고 이제 또 거기에 또 반하게 되는 험한 말하고 막 이러는. 제정신 아니구나. 그 일종의 갯모해가 있죠. 그쵸. 약간, 진짜 예. 있죠. 사실 음악만 들었을 때는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그쵸. 멜로디도 그렇지 가사도 그렇지 그러니까는 막 어떤 사람들일까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사실 뭐 거의 깡패들이잖아요. 얘기하는 거는. 그쵸. 근데 오아시스는 진짜 뭐 비틀즈나 뭐 핑크 플로이드나 뭐 롤링스톤스나 이런 완전히 레전드는 네. 어쨌든 우리 세대에게 특히 이제 밀레니얼한테 좀 멀단 말이에요. 근데 오아시스는 그래도 우리 세대 밴드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동시대 밴드. 그래서 오아시스는 좀 친근하게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국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선율이 예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TV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직접적인 저희의 세대는 아니지만 익숙한 거죠, 그 노래가. 그 일단은 한국 자체가 멜로디칸 음악을 굉장히 그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아시스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제 블러보다 오아시스 팬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요? 그렇죠. 또 많이 그쵸. 왔고요. 한국에. 음. 물론 이제 그때 좀 해체하고 나서 좀 자주 더 왔죠, 많이 이제. 오기도 했지만 사실 네. 그 전에도 오아시스가 한 서너 번 그쵸. 왔던 것 같아요. 내한 지산 때도 왔고. 페스티벌로도 오고 단독 맞아요, 공연도 맞아요. 오고 그러니까는 꽤 한국에 많이 왔던 밴드였고 그리고 이제 항상 돌아가서 그 한국에서의 경험을 막 방송에서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각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오아시스를 겉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고 좀 극성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아시스가 진짜 락이다. 오아시스만이 음악이다. 아,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걸 듣고 있다니.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들어 미친 거 아니야? 거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진짜 오아시스 팬들은 또 오아시스만을 또 이 밴드 음악으로 너무 쳐주고 그때 막 진짜 제 주변에서만 그런 애들이 락부심 이런 게 많았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오아시스 좋아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오아시스 재결합 소식 아무도 공유하지 않았다. 공유하지 않아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죠. 그때만 잠깐 그럴 거면서 그렇게 진정성이 없다.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민지 씨는 오아시스 판가요? 블러 판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전 항상 블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건 약간 그 오아시스 팬들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던 것 같고. 바 때문에. 네. 근데 오아시스를 사실은 더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작년에 영국에 가서 더 느꼈어요. 영국에 가서 진짜 오랜만에 오아시스 음악을 막 들었어요. 왜냐면 또 그 원산지에 가니까 기분이 나잖아요. 원산지. 근데 또 그게 국룰이긴 해요. 광화문 돌아다니면서 오아시스 들으면은 기분이 안 난다. 근데 그 이 모닝글로리 앨범 커버 찍은 그 거리가 소호에 있어요. 런던에. 근데 딱 거기 갔는데 야 오아시스 노래가 거의 4D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오아시스 음악을 다시 제대로 막 들었는데
와 내가 오아시스 음악 진짜 좋아했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영혁 씨는? 근데 저는 그 90년대 영국 음악을 진짜 안 좋아해요. 음. 안 좋아하는데 왜 물어본? 그거 궁금하니까 항상.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굳이 뽑자면 저는 블러입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노래 개별 하나하나를 듣기에는 좋은데 이제 앨범 단위로 들으면 오아시스는 좀 물려요. 좀 어쩐지 반복되는 쉽잖아요. 앨범이 쉽고 노래다가 좋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멜로디도 있고 좀 옛날 음악에서 너무 많이 따온 것도 있고 해서 앨범 단위로 들으면 좀 지루하다. 근데 블러는 웃긴 밴드다. 노래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진짜 황당하고 멜로디도 좋고 그래서 질리지가 않게 좀 듣는 거는 블러다. 그러니까 뭔가 음악 광들이 블러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준환 씨는 어때요? 저도 뭐 오아시스 정말 많이 듣고 좋아했지만 결론만 말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오아시스랑 블러랑 같은 날 내한 공연 왔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블러. 아 그래? 저는 원래 블러 팬이었어요. 아 진짜. 그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린다라는 표현이 음악적인 것 말고도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오아시스가 1, 2집 너무 좋잖아요. 명반이고. 근데 3집 이후로는 살짝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 있죠. 오아시스는. 전 그래서 Be Here Now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정말로요? 네, 왜냐면 오아시스 1, 2집에서 했던 거 조금 버리고 좀 새롭게 했어요. 좀 더 시끄러워지고 더 락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아했어요. 저도 3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창 마약이랑 술 찌들어서 만든 그게 로큰롤이다. 이제 제정신 아닐 때 만들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영경 씨도 그러면은 블러랑 오아시스 같은 날 공연하면은 블러? 저 오아시스 갈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왜냐면 블러는 봤기 때문에. 근데 오아시스는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블러 봤어도 블러 갑니다. 지조가 있어요. 왜냐면 블러는 일단 커리어가 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즐기면은 DLC로 고릴라즈까지 즐길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DLC 확장판으로. 네, 그렇죠. 음.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서머소닉에서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작년 서머소닉에 리암 갤러거랑 블러가 둘 다 왔어요. 네네. 근데 둘이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리암은 너무 못했어. 너무 너무 재미없었고 블러는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블러가 좀 더 오래 가는 비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러도 참 좋은 밴드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오아시스가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마치 그 시대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스웨이드도 최근에 내한을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펄프도 이제 내년 1월에 일본에서 맞아요. 헤드라이너로 또 선다고 하니까 뭐 사실상 그때가 또 지금 브리팝 4천왕이 또 이렇게 지금 2024년인지 뭐 2000 그쵸.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는. 너무 레트로해. 너무 2024년 만에 뭐가 없어요 좀. 뭔가 30년 단위로 계속 뭐가 돌아오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오아시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반갑고 내한 공연을 좀 성대하게 열어서 우리 다 같이 또 가서 볼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체하지 말고 제발. 그 사이에 싸우지 말고. 제발. 네. 네. 그럼 오아시스 재결합을 맞아서 제가 노래 한 곡 추천하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서로 싸우는 노래를 할까 저격하는 노래를 할까 하다가 역시 근본이죠. Don't Look Back in Anger. 네. 요거 준비했습니다. 뭐 그냥 과거 후회하지 말고 해치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쭉쭉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일단 가볍게 가져왔고요. 네. 요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환 씨도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하나 하세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 사이에 노래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로 가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노래를 그래도 좀 많이 풍족하게 채우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 다여섯 곡 꼽고 그렇게는 안 되지. 한번 가세요. 욕심이구나. 준환아, 뮤브가 죄송합니다. 낫거니?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네네네. 아니 뭐 다이어트 꼭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뭔가 이번에 온다면은 1, 2집 네.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라일라 덤빌립 더 트루스에 있는 이제 라일라라는 힙스터시네요, 되게. 근데 그 앨범도 나름 유명해요. 이게 네. 오아시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 하니까 좀 뭔가 좀 재수없다. 재수없어 지금 보이나? 왜 우리가 오아시스 별로 안 좋아하는지 딱 정확히 그 포인트를 짚었어요. 저는 솔직히 오아시스를 내가 안 좋아했던 이유를 재결성한 날에 바로 다시 깨달았어요. 나 인터넷 보다가 이 깨방정들 정말 내가 완전 좋아했는데 오아시스 하면서 막 이런 거 네. 올라오는 거 있잖아. 빠가 깔을 만든다고요.
자기만 좋아했나요? 아, 저도 좋아했는데. 제가 깨방정 떨기도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깨방정을 보면서 아니 뭐 20년 전 막 그 30년 전 신문까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다 나는 이때부터 좋아했다 이런 거 인증 막 많다고요. 진짜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아시스 좋아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쵸. 자, 그럼 저는 그래도 Be Here Now 할까 봐요. 3집에 있는 노래. 이 노래 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세 곡 여기다 넣어놓고 플레이리스트로 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곡들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노래들 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두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는 그 에피소드 옆에 보면은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이런 콘텐츠는 아닌데 또 어쨌든 좀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그 안에 가시면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 플레이리스트 항상 만들어두는데 그 플레이리스트 저장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만들어두니까 또 플레이리스트에서 노래 들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죠. 카니에 웨스트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예라고도 하는데 준한 씨랑 민재 씨가 또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봤고 두 분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카니 웨스트 내한 공연이 저희 집 근처 고향 종합운동장 또야? 지겹다. 문화도시 고향 얻어 걸린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공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포스트 말론 이번에 또 카니 웨스트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찾고 있는 기라성 같은 라인업이죠. 문화도시 고향에서 8월 23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금 공연이 14년 만에 열렸던 카니 웨스트 내한 공연이었죠. 그쵸. 사실 그리고 그때는 페스티벌로 이제 왔던 거고 이번엔 단독 행사였으니까. 근데 이게 공연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타이달라 사인과 같이 한 벌처스 리스닝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스닝 세션이죠. 리스닝 파티도 아니야. 왜냐면은 사실 파티는 그렇잖아요. 좀 술도 좀 주고 그쵸. 뭐 다과도 좀 주고 이래야 파티지. 35,000명 들어왔는데 어떻게 파티를 합니까? 그냥 리스닝 세션. 네. 근데 사실 카니 웨스트가 이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벌처 원 돈다 때부터.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니 웨스트의 좀 시그니처 같은 그런 행사인데 8월 23일에 열렸고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원래 라디오가 있는 날인데 생방 녹음으로 빼고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준한 씨랑 만나가지고 또 급히 맥주를 막 때려 붓고 그래서 원래 8시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공연인데 이게 1시간 늦었어요. 네.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9시 한 10분쯤에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제 이 리스닝 세션은 공연은 따로 안 하고 그냥 그 벌처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 쭉 듣고 그리고 카니 웨스트가 마이크도 안 들고 복면을 쓰고 나와서 약간 행위예술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 그래서 예상 그 러닝 타임이 한 1시간에서 100분 정도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상 밖의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준한 씨랑 그때 술 먹으면서 카니 웨스트 공연 할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들어가기 전까지 기억나죠? 저의 회의적인 태도. 아 그쵸. 네, 제가 이 공연표를 왜 샀냐면은 카니 웨스트가 오지 않고 주최 측이 110% 환불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였는데 네. 이게. 그 차액을 노린 어떤 갭 투자를 노린. 근데 그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뜻밖에도 벌처스 이제 리스닝 익스피리언스 끝나고 카니 웨스트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무려 56곡, 54곡의 어떤 1집부터 최근 앨범까지의 메들리를 쫙 한 거예요. 뭐 휴게소 아시죠? 계속 메들리를 쉬지 않고 나오는 거. 그런 줄 알았어요. 그쵸. 네,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어요. 일단은 저도 그 현장에서 이제 민재님이랑 같이 술 먹고 했던 얘기가 가지 말까요 그냥? 왜냐면은 또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으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지.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리고 그 당시에 스트리밍을 한다는 소식을 되게 늦게 알았어요. 맞아요. 아. 그 공지 자체가 되게 늦게 나왔죠. 네, 유튜브에서 한다. 네. 그걸 알았더라면
티켓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저는 100방 안 갔죠. 네. 그리고 아마 유튜브로도 안 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카니에 웨스트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카니에 웨스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카니에 웨스트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또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온대. 저 뭐 마실 나가듯이 본 거죠. 진짜 걸어가도 걸어가면 좀 멀죠. 한 시간 그래도 한 시간이면 가요. 지하철로는 2정거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속는셈 치고 가보자. 그래서 솔직히 뭐 리스닝 익스피리언스 그거 봐서 뭐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복면 쓰고 라이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1시간을 지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가 이제 또 술을 먹고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데 그때 핸드폰도 안 터져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또 노곤노곤하고 또 술도 먹었고 하니까 계속 졸았어요. 아무리 졸아도 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역시 예상 적중. 근데 일단 입국은 했으니까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고 현장에서 취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맞아. 재테크의 길은 열려 있다. 그러면은 취소되면은 바로 아까 그 집으로 다시 가서 다시 준환 씨랑 그때 우리 있었던 다른 막내랑 같이 술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하잖아요. 다 핸드폰 다 안 터져 아무도 안 터졌어.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 난 모르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저보다 10살은 어리지 않을까? 진짜 어려 보였어요. 근데 저한테 딱 말을 거는 거예요. 카니 웨스트 오늘 라이브 할까요? 개웃겨. 라이브가 무슨 웬 말이야 지금 공연도 시작도 안 했는데 가지고 나오기나 해도 다행일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막 이제 자기는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팬인 거야 이 사람. 네. 얼굴이 너무 상기돼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차갑게 또 팔짱 끼고 졸다가 팬이냐니까는 완전 팬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입 터졌어. 이제 말 걸어줘가지고 자기는 원래 공연 보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카니 웨스트 막 되게 무리해서 왔고 또 좋은 자리에서 왔어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다 8만 원이었다 이러는데 전 17만 얼마였어요. 좀 좋은 자리를 했거든요. 그 주변에. 일부러. 무대에 이렇게 좀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그랬더니 막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 리스닝 세션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제 막 연호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지 막 연호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도 그냥 그랬어요. 전 재미가 없었고 재밌었어요 그거? 저는 뭐 좀 이따 길게 이야기 드릴 것 같은데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몇 번을 했잖아요 또. 그거 왜 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돈다 이후로 커리어를 제대로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앨범들을 다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막 앨범들은 각인되지 아니잖아요. 않았으니까. 예. 아무튼 그게 지금 라이브도 아니었고 그냥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거기 누가 나와서 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 다 그 소리 했잖아요. 저건 대타다. 저건 그냥 다른 사람이다. 진짜 대역이 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딱 끝났는데 옆에 사람은 막 나한테 막 어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는 근데 귀엽다. 웃기잖아. 이 사람은 내가 왜 왔냐 그러면은 이렇게 재미없어 할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뭐 관계자라서 그냥 좀 또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다. 그러니까 더 막 관심을 갖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막 뭐한 사람이세요? 뭔가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그런 네. 느낌이었나 봐 가지고 어떠셨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가지고 너는 좀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 이게 뭐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긴 했지만 공연도 아니고 이거를 뭐 잘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응? 그쵸. 뭐 사실 중간에 연출로 들어갔다고 할 게 폭죽 한 번 이렇게 폭죽 빵빵빵 터지고 진짜 한 번 터졌어. 한 번 폭죽이. 그리고 음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쵸. 음향이 진짜 안 열악했어요. 좋았어요. 음향이. 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댄서들 막 나와서 100명 나와서 100명 나와서 막 다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신선하긴 했는데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근데 라이브를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끝나고 불 켜질 줄 알았어요. 나 너무 안 믿었네 사람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되게 의기양양하게 되게 보는 거야. 절대 아니다. 라이브 할 거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사람은. 왜냐면은 어떻게 알았대?
팬이니까 너무 믿은 거지 그 사람을. 그냥 카니에 웨스트를. 전 징조가 하나 있었다고는 생각해요. 어떤 그 거요? 중간중간에 그 런어웨이에 나오는 피아노 첫 노트가 연주를 있어요. 계속 하는 계속 게 낚시하잖아요. 네, 그거. 그걸로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진짜 6번을 많이 하긴 했어. 근데 계속 하니까 사람들 조련하듯이 약간 네, 파블로프의 개마냥 그게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걸 하는 거예요. 분위기 다운될 때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나 봐. 라이브를 할 거라고. 근데 런어웨이는 하겠다. 저는 얘 이러다 간다. 낚시하다가 진짜. 그 진짜 정도 그것만 인성 하고, 아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1시간을 딱 달렸잖아요. 10시 20분쯤에 다시 올라와서 마이크를 탁 쳐들더라고. 진짜 이거를 주먹 찍혀드는데 이 진짜 마이크를 딱 위로 이렇게 딱 손드는데 그때 딱 소름 돋았어요.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고 안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야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노래들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진짜 또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 지독하게도.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다면은 나 연락처 남겼는데 인스타그램 친구라도 할 걸 그랬어. 어떠셨냐고. 이제는 인정해라. 이런 분위기였어 저한테. 그래서 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현장이랑 되게 라이브랑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잖아요. 네.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 관중 소리를 다 뮤트 시켜놔서 안 들렸고 그래서 조금 좋은 음질로 저는 라이브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선 되게 카니 웨스트도 잘 안 보이고 막뭐 씨름장 같은 데서 막 하니까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씨름장. 유튜브로 보면 카메라 워킹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이 나왔거든 공연장에. 근데 또 제가 앉은 자리가 이제 13만 원 S석이었는데요. 거기는 전광판이 안 보이는 자리. 전광판을 등진 자리. 네, 딱 제가 사람들이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예인이 왔구나. 뭐, 누구 왔어요? 제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광판이 바로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전광판 쳐다보느라 다 뒤돌아보고 있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상을 나중에 어디에 활용을 하려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 워킹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퍼포먼스도 강약을 조절해서 잘했고 그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굉장히 연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기엔 되게 좋은 무대처럼 보였다. 연출이 진짜 좋았죠. 네. 저만 혼자 180 화질로 멀리서 그냥 줌을 아무리 당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타이달리 사인이랑 헷갈려. 그러니까 섞여. 그 풍채로 알아봐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씨름장 갔다고 막 했지만은 근데 저는 그 무대도 진짜 멋있긴 했어요. 저는 약간 듀운 같았어요. 아, 듀운을 보는 옷도 것처럼 그렇게 입었네. 네. 그 그림 그 딱 조명을 딱 때려가지고 그게 이제 모래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듀운이 우리 이제 한글 제목으로 예전에 왔을 때 사구였거든. 사구 모래 언덕. 그 모래 언덕을 보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우주적이고 그 이미지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감각적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그 1시간 동안의 열광은 진짜 어마어마했고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고양시 그 고양종합운동장이 좀 외곽에 있고 고양시 중에서도 외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교통편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나간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시간만 맞춰서 했어도 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뭐 제 후기 말씀. 얘기해 주세요. 조금 네네. 드리자면 네. 일단 아까는 좀 너무 재미없었다라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과장은 있고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정말 리스닝 파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얼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 그 정말 씨름장 같은 그 무대도 사실은 되게 압도적인 연출일 수도 있겠다. 되게 사람 한둘 나와가지고 그 넓은 데를 아무것도 없이 딱 둘만 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음질도 좋진 않지만 그 다가오는 그 중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저 한둘이서 이 넓은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건 확실히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 카니에 웨스트의 에너지가 그 고양 종합 운동장을 진짜 꽉 채우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냥 일단 리스닝 파티 이제 초반에 할 때만 해도 느껴졌는데 이제 그 뒤에 가면서 라이브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저는 제 자리에서 느꼈던 거는 일단 음악이 안 들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떼창. 전부 떼창을 하느라 사람들이 떼창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중간에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데 음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한
한참 듣다가 아, 이 노래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좀 따라 부르고 그런 엄청 컸나 게 보다 있었어요. 소리가. 진짜 그 스트리밍 거기 유튜브로 들어간 거는 아예 거의 한 진짜 안 5%로 나오는 낮춘 수준이에요. 근데 웃긴 게 그걸 뚫고도 들리긴 들렸거든요. 함성 소리가. 그럼 엄청나게 컸다는 거네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 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떼창이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다 따라 부른다는 게. 아니 그 영어 랩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3만 그런 점. 거죠. 와. 저도 카니에 오래 듣고 정말 팬이었어서 저도 그냥 이번에 가게 된 이유가 그냥 얼굴이나 보자. 죽기 전에 같은 공간에라도 한번 있어보자. 이 마인드로 갔는데 그 사단 나고 다 따라 불렀죠. 저도 막 신나게 막 그럼 오열하다시피 막 저도 진짜 아직도 그 생생해요. 그게 네.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집에 갈 때 택시를 못 잡잖아요. 음. 근데 그냥 찍었어요. 아, 배터리가 다 남겨야겠다. 나가는데도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찍어야 돼. 집에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찍어야 된다 해서 다 찍었죠. 저도 진짜 공연을 많이 봤어도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쩌고 인 페리스라는 노래도 있고 굉장히 가사도 부적절한 가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중들이 한국 관중들이 다 이제 불렀는지. 적당히 센스껏 부른 것 같아요. 일단은 N워드는 이제 실수로 초반에 한두 번 이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적절히 잘 음. 뒤에 가서 빼더라고요. 옛날에 캔드릭 라마 내한 공연 왔을 때도 사람들이 잘 이제 그 뮤트하면서 불렀거든요. 오. 근데 이번에도 막 그 올데이에서도 다 막 올데이 이러면서 뒤에를 딱 날리는 거지. All day. 그럴 수 있네. 근데 사실 칸이라면은 따라해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 그 사람이라면. 음. 그래서 확실히 그 진짜 코어들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카니에 웨스트 좋아하면서도 안 간 사람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도. 그쵸. 왜냐면 그냥 이런 정도의 행사일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라이브까지 다 할 줄 알았으면 진짜 많이 왔을 텐데 그럼에도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쵸. 속는 셈 치고 온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분 말고 옆에는 또 여자분이 계셨는데 여기도 어렸어요. 다 어렸어 진짜. 정말요? 어린 관객이 진짜 많았는데 거기도 머니까는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기로 했었나 봐 원래.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생각하기로는 8시에 시작하면은 한 9시 반에서 40분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쵸. 그 시간쯤 이제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나 보지. 왜냐면 그 통화를 하는데 다 들렸어.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이제 9시가 됐는데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다시 와달라. 그래서 그분도 끝까지 다 즐기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고 한 이런 관객들이. 전 좀 놀랐던 게 일단 대화약 내렸을 때 그 약간 옷을 입고 온 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인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니에를 1집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보다는 한 돈다 이후로 입문을 해서 천천히 그 뒤로 이렇게 좀 타고 배운 사람들이 아닐까. 저 돈다 때부터 돈다 때부터라기보다는 벌처 리스닝 세션 할 때도 이미 떼창이 컸어요. 맞아요. 네. 앞에 부분에서도 다 따라 부르고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카니에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조금 하향세잖아요. 너무 좀 심한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막 히틀러를 지지한다 이런 말까지 하던 너무 위험했던 사람인데 뭐가 한국 관객들을 이렇게 좀 사로잡았는지 어떤 부분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주씨가 맛있었나?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왜 카니에 사람들이 다 빠질까요? 이미 늦은 우리 시점에. 관객들이. 네. 우리나 한국 관객. 그걸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워낙 음악 팬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카니 웨스트의 기행들 너무 있죠. 뭐 동료 아티스트를 진짜 막 힐난한다든가 네. 그쵸. 좀 욕되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있었고 솔직히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이번에 그 스토리 올렸더니 다른 어떤 뮤지션 연락이 DM이 와가지고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둘이 만나가지고 막 얘기할 때 그랬었나 봐요. 카니 웨스트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제 죽고 없다.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막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난다고 했는데 저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카니 웨스트는 그쵸. 없고 이제는
그냥 다른 이해가 담아 있는 상황. 그래도 우리가 카니 웨스트 음악 그때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내 안에 만약에 자주 왔던 사람이라면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 그 5집 이후에 지금 처음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라이브도 4년만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하긴 풀로 한 했는데, 거는 예. 진짜 오랜만이죠. 네. 그래서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상징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많은 분들이 비판하기도 했어요.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이라든가 네. 뭐 해외 K-팝 팬들은 어떻게 K-팝 가수들이 이 공연에 가냐? 이렇게 위험한 사람 공연에. 심지어 중간에 그 Famous라는 곡을 불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테일러 스위프트랑 악연이 굉장히 깊은 곡이고 그래서 이번에 스위프티가 중국에서 이제 리스닝 파티를 하거든요. 카니가 그거 취소 약간 편지를 중국 정부에 보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양측 간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또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카니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저는 음악도 사실 안 들었어요. 유명한 히트곡 말고는. 근데 좀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자체도 생각이 바뀐 게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노래는 어쨌거나 한두 곡은 듣게 되거든요. 그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더 이상한 행보를 보여주니까 그런 사람이 과거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 싶었던 그런 추억 보정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사람을 보러 간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쵸. 좀 애증이죠, 애증.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카니 웨스트의 이런 기행들을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때 이후로 죽었다. 이때 지금은 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업적들이나 뭐 예를 들어 대중음악계에 끼친 영향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런 추억들이 송두리째 네. 다 싸그리 그 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정말 애증의 관계로 예,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선물을 그쵸. 받은 느낌. 그러니까 그 카니 웨스트의 어떻게 카니 웨스트의 그런 일까지 다 좋아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 진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카니 웨스트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 공연을 보러 가냐? 뭐 페이머스 어떻게 떼창할 수 있냐? 진짜 떼창 크게 나왔어요. 근데 차마 그 부분 떼창하기는 진짜 어렵더라. 그리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 가사를 카니 웨스트가 떼창하게 마이크를 넘겼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건 싫은데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막 많이 있었고 막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런 비판을 한다면은 할 말 없어요. 그냥 사과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뇌 빼고 그쵸. 내 추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러 갔다 온 것도 있어요. 그냥 진짜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 그런 정도로 보고 왔죠. 저는 그러니까 음악도 문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창작자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마저 이제 우리가 감싸줄 수는 없지만 그가 만들어왔던 어떤 업적이나 이런 작품들은 비판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이건 소비하지 않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거기서 또 이제 비판할 거를 찾고 이런 식으로 즐기면 저는 사실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와가지고 공연을 막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이제 한참 머물다가 또 최근에는 그 고깃집 난리가 80만 났죠. 원치 처먹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 보면은 괜히 또 그런 부분은 마냥 나무라기는 또 힘든 게 뭐 한국 좋다고 막 I love Korea 막 이런 거 해줬는데 또 그런 것까지 나무라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맞아요. 공연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네. 그게 또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마릴린 맨슨 용서가 안 되지. 알켈리, 뭐 퍼프 데디 진짜 용서가 안 되지. 네. 그렇죠. 근데 카니 웨스트는 진짜 눈 딱 감고 공연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 근데 물론 그런 말실수를 많이 하긴 했죠. 그럼 그렇지만 그냥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그게 사랑하시나요 지금? 100% 어떻게 객관적으로 딱 되지가 않는 거야. 그쵸. 그래서 좀 뭐 그랬지만 현장 있으면 좀 이게 나사가 빠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러려고 있어요. 라이브 보러 가는 거니까. 그 3만 5천 명이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다 따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 카니라는 사람이 네. 워낙 좀 행동력도 있고 뭔가 자기만의 비전도 확실한데 계산을 그렇게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그냥 보니까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실언도 막 하고 히틀러 막 이야기. 사실 보니까 그것도 논조 자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근데 거기서 히틀러가 왜 나와요? 사실 예시로. 그냥 약간 자기만의 그 뭔가 비전도 있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그냥 생각이 짧다. 난 다 좋아한다. 사람들 다 좋아한다. 히틀러까지 좋아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참 뭐랄까 이게 실드치기도 어려운데 네. 마냥 또 정말 좀 그러네요. 여러모로. 어쨌든 그날 밤은 행복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카니 웨스트 음악 한 번씩 추천해보죠. 네, 저도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있는데 그게 제 신념과 맞지 않아서 그래도 해줘.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래요. 이 길티 플레저처럼 뭔가 그냥 너무 길텐데 이거 제가 해줘요. 골드디거를 사실 좋아해요. 아. 근데 가사를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면 그 가사가 한국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꽃뱀이 진짜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드디거가 딱 꽃뱀이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싫어하는데 이 음악적인 구성 있잖아요. 그 구성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사람을 흥얼거리게 해. 또 제이미 폭스가 너무 맛깔지게 그러니까 불렀다는 노래를 제이미 폭스가 키를 했는데 어쨌든 그 가사 내용만 빼면 사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약간 매일 후회하면서 듣는 노래. 인스타 하나 만들자. 정영경의 최애곡 골드디거. 진짜 어쨌든 그렇죠. 네. 정말 저의 정말 길티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곡이 뭐 사실 가사가 안 좋기 때문에 막 비판하고 이런 일도 당연히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요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가사마저도 그냥 하나의 작품. 비판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골드디거 그리고 준환 씨는 그 2집 수록곡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쭉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곡 안 한 건 조금 아깝다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1집에 The New Workout Plan이라는 곡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약간 카니의 그런 이제 총명했던 시절에 그 되게 재치, 익살 지금은 그런 게 좀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극단적인 성향으로 가느라 바쁜데 이때는 좀 여유 있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달려나가면서도 막 그런 유머를 챙기고 뭐 그런 재밌는 익살스러운 청년이었을 시절을 좀 웃긴 기억하기 사람이긴 때문에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뭔가 듣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카니 웨스트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참 이렇게 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너무 좋았으니까 런어웨이 하죠. 런어웨이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카니 웨스트가 좀 앞으로는 좀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노래 3곡 또 듣고 오죠. 자, 오늘 준환 씨 모신 게 사실 카니 웨스트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2024 썸머 소닉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요즘 일본이 뭐 태풍이다, 그때 뭐 지진 뭐 난리 난다, 얘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고 또 직접 가서도 그때 태풍 영향이 약간 있었다고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지진은 없었고요. 네. 그 태풍도 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영향권이 좀 와가지고 아침에 제가 기억나는 게 호텔 문을 이제 나서면서 우산을 딱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우산이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호텔 카운터에 버리고 우산 남는 거 있나요? 없다. 그래서 일본어로 내려가서 하셨나요? 아니요 영어로 이제 뭐 걔네 뭐 이거 버려도 되냐? 엄브렐라 한번 부르지. 리얼하게. 바로 엄브렐라. 네. 그래가지고 막 비 맞으면서 편의점 가서 우비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비가 그쳤죠. 비 그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산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돈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빼면은 더웠어요. 그냥 일본 도쿄 그 8월에 가는 거 진짜 미친 짓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양산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되고요. 그냥 답도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보기 위해서 간 썸머 소닉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매를 했다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도 배팅한 이야기를 거야? 했었는데 저점 매수를 아, 그쵸. 우리 네, 한번 네, 얘기했었지. 초창기에 딱 진짜 모네스킨 뜨자마자 오케이 모네스킨이 부헤드겠구나 끝났다 바로 예매를 했죠. 그쵸,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리고 끝까지 모네스킨이 유일하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걸 보면서 네. 눈물을 흘렸죠. 취소도 많이 됐어요. 아 정확히는 양도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그 펜타포트 가면은 한 2시쯤 당근마켓 내려보면은 표 막 나오는 거 아시죠? 맞아, 그 맞아. 느낌으로 막 당일에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아티스트들도 많이 불참했고 존 바티스트 안 왔지, 핑크 그쵸. 팬서리스 안 왔지, 그쵸. 이영지 안 왔지. 이영지 결항 때문에 못 네. 오셨죠. 예.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갔다고. 네. 어떤 공연 그럼 제일 기억에 남아요? 본 것 중에. 그래도 제가 좀 기대를 많이 안 한 편도 있는데 모네스킨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네스킨밖에 없네. 아 근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 모네스킨의 무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네, 쓰세요. 정말 똘끼 있는 진짜 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뭐 떼창 당연히 나오고요. 사람들 막 조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네. 뛰어라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음. 뭐 스테이지 다이브도 그냥 냅다 하고 어. 연출된 약간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관객 난입도 이제 음. 비스무리하게 그런 무대 연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출도 했죠. 그좀 오네스키는 원래 그런 걸로 팬티만 입고 유명하죠.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네, 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제가 보면서도 귀로 귀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음악이 그냥 강제로 이게 입력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이제 좀 트위터 검색해봤는데 모네스킨이 세상에서 음악을 제일 야하게 하는 밴드인 것 같다. 어. 그때 그 실제로 벗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전반적으로? 일단은 느낌? 남성분들은 다 이미 거의 벗은 상태로 나왔고요. 어. 네, 근데 여성분도 팬티만 입고 나오던데요? 예, 그 여성분도 중간에. 시원하셨겠네. 여튼 그래서 같이 그때 서머소닉을 간 멤버가 있어요. 이즘에 저랑 같이 간 건 아닌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네네. 박수진 네네. 필자 혹시 아시나요? 알죠, 우리 왔었잖아. 장난하세요 지금? 그쵸. 근데 그분이 어떡하냐. 나 막 끝나고 모네스킨 나무 위키 정독 중이다. 왜 너무 결혼 못 할 것 같다. 결혼하셨으면서 나 결혼 못 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원래 호들갑이 일상이에요. 근데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퍼포먼스도 너무 잘하고요. 일단은 근데 페스티벌에서 아티스트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 일단 그걸 딱 그 박수도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된다듯이 네. 관객들이 좀 포옹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 수준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냥 거기 미쳐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좀 뭔가 파도에 휩쓸리다 온 느낌. 궁금하다. 한국 공연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심의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후지락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잖아요. 그때 모네스킨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보셨나요? 아니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이 한 페스티벌의 이 헤드라이너가 된 게 이해가 가는 무대였어요. 맞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음악이랑 별개로 무대를 제일 잘해요. 지금 그 나이 때 동시대 그건 00년생인 거 아시나요? 어리더라고요. 0001이에요. 몰랐죠. 어머. 저도 어머.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핏덩어리들이 어떻게 이런 무대를? 죄송한데 본인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차이 안 나잖아. 장난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는구나.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모네스킨이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히트가 많지도 않고 한국 히트했죠 사실.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어떻게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겠네요. 확실히. 뭔가 이들을 담기에는 스타디움이어야 될 것 같다. 그 에너지가. 그릇이 너무 커서. 네. 궁금하다. 저도 한번 유튜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모네스킨 말고는 또 모네스킨 말고 좀 인상적이었던 무대는 있습니다. 네. 타일라가 타일러도 갔구나. 타일라도 어찌어찌 낑겨서 봤는데 생수 등목하면서 노래하자. 맞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틱톡에서 네. 그 챌린지 했었잖아요. 맞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사실 타일라가 근데
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워터 하나죠. 네, 근데 나름 갔을 때 그 수록곡이 적은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서 연출로 그거를 확실하게 딱 무대를 휘어잡더라고요. 호랑이 나왔나요? 호랑이? 호랑이가 일단 시작할 때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야? 다들 당황했죠. 저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호랑이 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죠. 그거 보고 이제 바로 직후에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에도 맞아요.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잘 봐라 호랑이 들고 갈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타일라가 잘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일본 관객분들이 진짜 다 따라 부르고 춤까지 추더라고요. 좀 춤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네. 근데 딱 그게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본 분들이 그 확실히 인기랑 비인기가 냉정한가요? 정말 달라요. 느낌이 너무 달랐다. 만약에 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비인기 아티스트다. 밥 먹고 오셔도 펜스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진짜. 아니 제가 그 리암 갤러거 다음이 이제 마지막 캔디를 남아있거든요. 리암 갤러거 때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더월 때만 잠깐 따라 부르고 뭐 리암도 짜증이 나는지 다시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해버리고 좀 개판이었는데 작년에. 네, 캔디를 남아 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달랐어요. 180도 달라져가지고 달려들더라고요. 차갑다. 좀 놀랐던 게 타일라 바로 다음이 이제 양문학이 겹쳐 있었어요. 양문학 펜타포트 작년에 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타일라 보면서 느낀 게 와 얘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였고 양문학 보면서 느낀 게 얘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진짜 단 한 명도 호응을 안 해요. 타일라가 의외다. 일본에서 그렇게 호응을 받았다는 게. 제가 좀 뻘쭘할 정도로 안 하더라고요 양문학은. 타일라는 제가 뻘쭘할 정도로 춤을 춰서 너무 쳐대서 좀 그만 췄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는 웬만하면은 좀 다 호응해주고 보면서는 그쵸. 좀 그런 게 있는데 관객 분위기가 좀 그렇게 다르군요. 이게 확실히 좀 느꼈던 게 썸머소닉과 펜타포트의 차이점이라면은 펜타포트는 확실히 죽자 오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쏟아붓고 가겠다라면은 썸머소닉은 기본적으로 관람이 일단 디폴트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완급이 나뉘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 관객을 뭐 일반화하긴 그렇지만은 일본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연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같이 놀고 막 떼창하고 뛰고 막 이런 게 있다면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좀 관람하는 태도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일본에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뭐 일본 공연 실황을 보면은 진짜 조용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유명했잖아요. 항상 호응이 좀 덜 나온다 우리보다. 그리고 뭐 떼창이 좀 덜 나오고.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페스티벌에서는 또 분위기가 그렇게 갈리는군요. 약간 좀 이거는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좀 나지막이 약간 서서 이렇게 공연을 뭔가 릴레이처럼 보는 걸 선호한다 하면은 썸머소닉이 정말 잘 맞을 것 같고요. 난 그런 거 뭐가 누가 나오든 상관없고 내가 할 대로 논다. 이런 펜타포트가 제격이죠. 그치 펜타포트는 확실히 관람은 아니에요. 네. 내가 주인공이 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가서 그냥 무작정 뛰어놀고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같았어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냥 아닙니다. 음악과 상관없이 네. 진짜 막 뛰고 슬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네. 나지기로 오는 거지 뭐 알아서 노래 부르셔. 뭐 약간. 그래서 거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이번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서머소닉은 근데 또 그때 우리 황산업 평론가 얘기 들어보면은 서머소닉 분위기가 다르고 락인 재팬 다르고 후지락도 후지락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락인 재팬은 또 약간 그렇게 락 팬들이 많이 모여서 더 이렇게 노는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서머소닉 참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두 분 다녀오셔서 이렇게 간접 경험 저는 지금 한 번 갔는데 이걸로 계속 울고먹고 있어요. 다 한 번 저도 한 번 그래요. 갔죠. 뭐 사실. 뭐 매년 성욱 씨는 글래스톤베리 갔다 온 걸로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맞네. 네, 또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좀 각별하게 남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는 사실 어린 청취자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 뭐 20대 초반 이런 청취자들도 있는데 분명히 얘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서머소닉 가보고 싶다. 뭐 내지는 뭐 해외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서머소닉 갈 때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페스티벌 사실
썸머소닉만의 꿀팁이라기에는 그냥 뭐 페스티벌 전체적으로 여름에 가는 것들은 대체로 다 비슷하죠. 선크림 잘 발라라. 뭐 이렇게 토시해라. 모자 써라. 이런 건데 서머소닉은 조금 근데 다르게 드리고 싶기는 해요. 펜타포트에 비해서 일단 더워요. 더 덥고 그래요. 습기가 장난이 아니지만 훨씬 더 쾌적하게 전 즐겼습니다. 아, 실내가 그러니까 있어서. 실내가 일단 있고요. 그 부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조마린 스타디움이랑 여기는 이제 야구장이에요. 그리고 야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마쿠아리 메스라고 좀 이제 실내 공연장이 있고 여기에 좀 따라락 모여 있어요. 킨텍스 같은 느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종합운동장 네. 거기랑 일산 킨텍스 딱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양상인데 그냥 펜타포트 그렇게 하는 데니까 일산으로 와서. 펜타포트 그만하세요, 일산으로. 좀.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던 도시명 페스티벌이잖아요. 게 예. 일단 실내에 있는 게 확실히 메리트가 너무 커요. 그냥 실내에서만 나가기 싫더라고요. 거기 있고 에어컨 싶고. 빵빵하게 나와요. 근데 사람 많아지면 확실히 그래도 더워지긴 해요. 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거 감안해도 확실히 실내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 또 조조마린 스타디움도 마냥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좌석을 앉을 수 있어요. 참고로 그 들어가는 게 좌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올라가야 되고 네. 스탠딩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탠딩 가려고 했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한참 또 걸어갔는데 그거 좀 잘 보고 가시면 되고. 그 관중석이 있으니까 운동장에. 그쵸. 근데 뭐 만약에 일본어를 모른다. 나 잘 못한다. 진짜 완전 한마디도 못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가면 한국인들 많고요. 그냥 대충 눈칫밥으로 그냥 약간 누가 봐도 썸머소닉 간 사람이다 하면 지하철부터 따라가고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1일권, 2일권 표 교환하는 곳이 다르다.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맵을 미리 사전에 좀 보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조조마린이랑 마쿠아리 메세가 대충 15분 걸린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30분은 넉넉히 잡아야 돼요. 아, 진짜? 지칩니다. 꽤 멀구나. 예. 지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쿠아리멘에서 오. 뭐 볼지랑 조조마린에서 뭐 볼지를. 네. 펜타포트, 부산 락페 부지가 다 좁잖아요. 네. 그냥 왔다리 갔다리라 뭐 사실 5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는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전 가까운 줄 알았어요. 썸소 스케일만 돼도. 그리고 또 이제 야외를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자보다는 그냥 이제 타월, 거기 서머소닉에서 파는 타월, 땀수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덮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 그냥 모자는 좀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쪼이더라고요. 쪼이고 이게 아프고 아, 나도 머리 커가지고 정말 눈 아파요. 그냥 덮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덜 지치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 영경님은 이제 굿즈 줄을 야외에서 서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올해부터는 또 실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꿀팁 하나 있어요. 굿즈 저는 딱 30분 걸렸거든요. 사는데 네. 그 굿즈 이번부터 아마 바뀐 건지 모르겠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굿즈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은 하단에 쭉 내려요. 그럼 네이버 라인 QR이 있어요. 오. 그거를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하면은 그 입장줄을 미리 끊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굿즈 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실내로 들어가면은 그 굿즈 존으로 들어가는 입장줄이 하나 있고 들어가서 이제 또 줄을 이제 서는 거예요. 이제 그 카탈로그로 이제 나중에는 네네. 결제를 하는 건데 그거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부지 1km 내부터 이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네이버 라인에 들어가서 썸머소닉 그거 이렇게 친구 추가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티켓 먼저 확인하고 QR 찍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앞에서 기다리시고 진짜 하염없이. 꿀팁이네요. 저는 바로 들어간 다음에 줄도 그냥 아무거나 서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잘 모르시면 근데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디지털 세대라서 그쵸. 다르네요. 다르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알아보고 가야 손해 안 보죠. 나였으면 밖에 줄 서 있으면서 그냥 왜 이렇게 안 줄어들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펜타입의 난이도가 확실히 마음만 먹으면 체력 안배도 쉽게 가능하고 그리고 근데 맥주가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맥주가 8,000원. 이더라고요. 비싸다. 네. 우리는 한 잔에 4,000원이었는데 올해. 밥도 비싸요, 거기. 진짜 밥도 비싸고 저 그래서 그냥 썸소 다이어트 했잖아요. 그냥 안 먹고
집 가서 그냥 먹는다. 진짜 쓰러진다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먹겠다. 어. 저 이 마인드로 그냥 갔습니다. 그게 비싸구나. 5잔 마시면 4만 원이에요. 그러게요. 네. 오, 진짜네. 진짜 순식간에 나가요 그거. 그래서 어. 도저히 한두 잔 먹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서머소닉에서 우리 모네스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모네스킨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백인. 음. 그 백인이라는 유일한 곡이 히트곡 있어요.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귀에 잘 익고 하니까 음. 그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냥 하는 모습이 그냥 너무 무서웠습니다. 약간 신들린 것처럼 오.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일단은 모네스킨 음악을 좀 다시 들어보게 됐고요. 그래 나름 제가 그래도 모네스킨을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막 백인 이런 거 몇 개 히트곡 알고 하니까 그 가기 전에 비행기에서 막 열심히 이제 외우면서 들어갔거든요. 참 노래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근데 좋아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LCDC 단순하고 같은 팀이구나. 네, 그냥 자기는 일단 일변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모네스킨 음악이 다시 좋아졌다. 라이브 보고 나서 다시 또 듣게 됐다. 아 이거 올해 음반으로 뽑았었던가? 작년에 막 이 생각도 들고 막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모네스킨 내한 공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네스킨만을 보러 외국까지 나가기는 미안하지만 어려울 그 것 정도까지는 같습니다.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국에 오면은 한 번쯤 꼭 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음악 얘기들 쭉 해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신곡 추천 좀 빠르게 네. 한번 해보죠. 이현경 씨부터. 아 이거 다 잘라야겠네요. 그냥 곡만 설명하고 네. 가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폰테이너스 DC라는 밴드의 Favorit이라는 노래고요. 아일랜드 출신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의 4집 로맨스의 마지막 트랙이고 6월에 이미 싱글컷이 됐는데 이게 신보가 나온 겸 다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앨범 별점을 매주 금요일마다 매기는 사이트. 혹시 이즘? 뭔 소리야? 근데 네. 그 사이트에서 별점이 진짜 높은 거예요. 이 평균 별점이 너무 높아서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밴드인데 딱 들어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90년대 얼터너티브, 미국 얼터너티브 락에 큐어 20% 약간 곁들인 그런 노래고 그냥 앨리스 인 체인의 굉장히 발랄하기도 하고 어두운 버전의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앨범의 이 Favorit이라는 노래가 가장 밝은 노래입니다. 이 앨범의 맞아요. 가장 밝은 노래고 2000년대 후반에 그 약간 발랄한 그 브리팝 후기 브리팝 밴드들 좋아하시면 이 노래 좋아하실 거예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제가 그 4월에 네. 여기 이제 한성현 필자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명곡 월드컵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저는 이날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 네. 그때 한 곡 뽑아달라 해서 제가 폰테인 맞아요. DC의 아. 선공개 싱글 스타버스터즈를 아. 제가 꼽았었어요. 이거 그 페이보션 같이 나오신 거예요. 예,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꼭 한 번만 소개해달라.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또 대차게- 랩을 하던데 완전. 대차게 제가 이게 누가 아는 곡이냐. 농담이고요. 맞아. 그 노래 그렇구나. 추천했던 거 기억난다.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그런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앨리스 인 체인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거 알죠. 앨리스 인 체인이 그 시애틀 밴드 중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무겁고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사운드거든요. 약간 딱 그래요. 고구마 먹었어. 진짜 답답해요, 그 밴드가. 근데 약간 멜로디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폰테이너스 DC. 네. 페이버릿 또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준환 씨 신곡 어떤 거 추천하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곡은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힙합 도사 이미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인도 힙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엄청 바이럴이 되고 있거든요. 하누만 카인드랑 이제 이분은 래퍼고요. 프로듀서 칼미가 만든 빅더스라는 곡이고요. 네. 이게 뮤직비디오부터 화제가 엄청 됐어요. 이게 인도에서 나온 힙합이잖아요. 네. 그 이제 죽음의 우물이라는 그런 쇼가 있어요. 그 수직 벽이 이렇게 있고 그걸 오토바이가 이렇게 돌아요. 그 진짜 네네.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자동차도 막 돌고 완전 그게 90도로 도는 거죠. 예예예. 그게 뮤직비디오예요. 그 이제 한 가운데에서 랩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힙합이 아니라 발리우드 영화 보고 있는 맞아. 느낌이 든. 일단 억양도 굉장히 좀 이제 인도 억양의 영어를 하시는데 굉장히 귀에 딱 남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음악 많이 듣다 보면은 뭔가 귀에 안 걸리고 그냥 스멀스멀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 곡 딱 듣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확 귀가 상쾌해지는 기분이랄까. 발음이 쫀득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것도 막 플로우를 어디서 베꼈네라는 막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프로젝트 팻이라는 네. 사람의 플로우를 따라 했대요. 근데 가사에 프로젝트 팻을 샤라웃해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라한 게 아니라 네, 샤라웃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가면 뭐 사실 걸고 넘어질 거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좀 뭐랄까 약간 이런 독특한 에너지를 가진 힙합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제 쳐서 매직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또 내려갔는데 그래도 에너지 잃지 마시라고 한번 네, 꽂아봤습니다. 이런 노래. 네, 인도 힙합 아마 그렇게까지 익숙한 분들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이 기회에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곡이 각자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좀 재밌는데요. 저는 윤석철 트리오의 새 앨범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중에서 타이틀곡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 이 노래 추천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윤석철 트리오의 이번 앨범이 참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 하나를 딱 골라서 소개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기왕 그럴 바에야 이들이 밀고 있는 노래 타이틀곡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왔고 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있는데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애니메이션 감독 정다희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그림 자체도 참 따뜻하고 이 음악과 잘 붙고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얼마 전에 그 라이카 시네마에서 윤석철 트리오의 새 앨범 이제 음악 감상회를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음악을 쭉 들으면서 참 산뜻하고 이 여름을 솔직히 여름이 그렇게 막 아주 유쾌한 계절은 아니잖아요. 불쾌지수가 좀 있고 그쵸. 끈끈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싹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이 여름에 들었을 때 참 상쾌하게 좀 산뜻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시기도 너무 잘 맞는다. 제목이랑. 네네. 그래서 이분 워낙 또 제목 짓기 도사잖아요. 그래서 소니 네버 겟츠 블루라는 곡이 있어요. 여기서 소니는 그 손흥민이에요. 오. 윤석철 씨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한테 헌정하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박기훈 씨 우리 뮤브도 왔었던 그리고 뭐 이삼수 씨 그리고 큐 더 트럼펫 이렇게 세 분이 관악기 피처링을 했는데 듣고 있으면은 그 손흥민 선수의 아주 화려한 발놀림, 스킨 이런 것들 막 떠오르는 아주 재밌는 축구 안 좋아하시잖아요. 뉴스에서 봐서 알아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그런 곡이고 뭐 루틴 없는 게 루틴, 오일장, 뭐 위선자들의 왈츠 이런 제목들 참 재밌는데요.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에서 윤석철 트리오 좀 조만간에 모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번 읍소 해보겠습니다. 한번 미리 앨범 쭉 들어보시고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보 추천까지 다 끝났고 지금까지 에디터 장준환 씨, 저희 이즘 편집장 장준환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늘 그렇듯 항상 감사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좀 단답이었나요? 네, 좀 대충 대답하는 경향이 집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 근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들, 오아시스나 카니에나 뭐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막 모네스킨 이야기도 마음껏 하고 되게 재밌네요. 뭔가 썰 풀고 가는 기분인 것 같아서. 네, 원래 취지죠. 네. 그렇죠. 음악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더 재밌는 썰이 없어서 좀 미친 짓을 했어야 되는데 뭐 관중 난입을 했다던가 막 네, 그런 네. 썰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니에요. 서머소닉의 아주 생생한 소개를 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맞아요. 또 항상 부탁할 때마다 이렇게 흔쾌히 와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든든한 동료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추천한 신곡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노래들은 뮤브의 유튜브 재생 목록 가시면은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두니까요. 살펴보시고 또 스포티파이에서도 플레이리스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와 꼭 확인 부탁드려요.
네, 우리 다음 주는 지금 9월 12일에 방송이 나가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예요. 그래서 추석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주 초창기에 와줬던 게스트 소울 딜리버리의 하은 그리고 신드롬 두 사람 부부인데 이 부부를 모시고 뮤지션 부부는 또 추석 어떻게 새는지 생생하게 아주. 키보디스트도 송편 빚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또 여쭤보고 또 재밌는 음악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 장준환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